노래를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도 목은 계속 아프고 고음은 자꾸 막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랜 시간 해왔는데요.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노래를 잘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 2년도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가대에서는 전공자라고 소개해서 앉아있는데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창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는데요. 노래는 어떤 특정한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시작하면서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저는 완전히 변했고 노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먼저 따라하시면 더 이상 재능 탓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입모양을 세팅하는 겁니다. 왜 입모양이 제일 먼저냐면 결국 소리가 나오는 출구는 입이에요. 입인데 이 입모양을 세팅을 제대로 안 해두면요, 호흡을 아무리 잘해줬더라도 소리가 잘 안 나오게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 하고 소리를 내보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이렇게 아를 했을 때 입을 잘 열고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요, 노래할 때 내 입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레슨할 때도 교정을 많이 하는 게 입모양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요, 입을 잘 연다가 아니라 아 하고 소리 냈을 때 어떻게 소리 내는지에 따라 먼저 연습해야 할 입모양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턱에 힘을 꽉 주고 입을 거의 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아래로 더 열어줘서 턱에 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고 위아래로 여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죠. 거울 보면서 하면 좋지만 매번 거울을 보기가 어렵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열어주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두 손가락 이렇게 세로로 넣어주면서 열어주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했지만 학교 다닐 때는요, 동기들과 장난으로 빅파이 한 번에 먹기, 초코파이 한 번에 넣기 있었는데 이런 거를 잘못하면 턱이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거보다는 생각나실 때마다 손가락 2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2개가 너무 쉬운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 하시면 됩니다. 2개가 진짜 힘든 분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입 크기에 따라서 2개, 3개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소리 낼 때 호흡이 많이 세요. 하고 목소리에 힘이 없어. 이런 분들은요, 위아래가 아니라 먼저 양옆으로 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웃으세요, 미소 짓고 부르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미소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손가락으로 진짜 옆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당겨서 여는 거예요. 이 두 입모양은요,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위아래로 열면 공간이 더 열리면서 턱에 힘을 주지 않게 되고, 열고 풀어주면서 노래를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양옆으로 벌려서 소리를 내면 발음이 또렷해져요. 되지 않고 안녕하세요 발음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두 입모양이 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평소에 안 하던 방법으로 입을 여는 거니까요. 진짜 달라지는 연습은 익숙하지 않은 연습입니다. 위아래로 열 때도 손가락을 놓았고 양옆으로 열 때도 이 손가락으로 당겨줬죠. 더더욱 손가락을 많이 이용해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요, 정말 생각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잘 열고 있다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열려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을 꼭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입모양을 잘 만들어줬으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사를 더 열심히 말해줘야 해요. 특히 호흡이 세거나 소리가 허하신 분들은 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으로 벌리는 연습을 해야 되죠? 양옆으로 입을 여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양옆으로 입을 열고 발음을 열심히 해서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입을 이렇게 양옆으로 열고 발음 연습한다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아나운서들이 펜 물고 발음 연습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입모양이 이렇게 돼요. 발음을 물고 하게 됩니다. 그 연습을 실제로요, 진짜 펜 물고라도 해주시면요, 정말 노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나운서가 될 것도 아닌데 발음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이 발음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호흡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호흡의 압력이거든요. 이 발음이 호흡의 압력을 만들어줍니다. 바람 빠진 풍선
본 적 있으시죠? 그 바람 빠진 걸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흐물거리잖아요. 발음이 가득 든 풍선을 이렇게 치면은 팡 하고 튕겨 나가잖아요. 노래도 똑같습니다. 발음으로 숨이 새는 것을 잘 막아두면 이 안에 압력이 생겨요. 그 압력으로 소리를 더 멀리 낼 수 있는, 이렇게 쭉 보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발음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 나만 나 멀리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음을 제대로 딱 해주면요, 지금 이 순간 나 이렇게 발음을 쫙 해줘야 압력이 생기면서 보내줄 수 있게 돼요. 반대로 발음을 제대로 안 해주면요, 아무리 호흡을 열심히 보내도 소리가 흘러나가요. 지금 이 순간 나 힘은 똑같이 들어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저는 전공하면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정말 많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발음을 잘해서 압력을 딱 만들어주고 소리를 내게 되면요, 훨씬 더 앞으로 잘 나가게 됩니다. 입을 잘 만들었는데 발음도 잘해줘야지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요, 소리가 새거나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진짜 저도 그렇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왜냐면 노래할 때 실제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만 못하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요. 자, 보세요. 노래 부르려면 호흡 잘하라고 하죠. 숨 들여 마시는 거, 내뱉는 거. 저는 입모양도 신경 쓰라고, 발음까지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지금 벌써 몇 개야. 이것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사 봐야죠. 음정 생각해야지. 거기다 뭐 악보도 넘겨야 돼. 너무 많아.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입모양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라니까 발음 챙기랴, 숨쉬라니까 호흡 챙기랴, 멀리 내라니까 멀리 보내랴, 음정, 박자 어떻게 다 챙겨.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씩 연습하면서 몸에 장착을 해줘야 돼요. 장착을 해줘야 이거를 아예 신경 안 쓰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모양이었고 두 번째는 발음이었어요. 다음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내기 전에 숨을 먼저 들이마시는데 왜 호흡을 첫 번째로 말하지 않고 세 번째로 둔 걸까요? 왜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노래절에 들여마시는 호흡이 아니라 노래 중에 사용하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누군가 앞에서 처음 불렀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배에 힘을 딱 주고 불러야 된다. 배에 힘 꽉 주고 노래 불러, 그래야 잘 되지. 이런 말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근데 배에 힘을 줘 하면은 사실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요, 이 윗배, 명치 이쪽을 앞으로 내밀고 노래의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펴고 바르게 앉거나 선 다음에 이 윗배를 살짝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누가 눌러도 밀려 들어가지 않고 딱 내밀고 버티는 느낌이요. 노래하는 내내 이 자세를 유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래가 힘들어질수록요, 자연스럽게 어깨부터 굽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굽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단순하죠. 힘들어서.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목으로 노래하게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굽어지는 순간 내밀었던 윗배의 힘이 사라지죠. 그러면 소리를 받쳐줄 이 호흡의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만 노래하게 될까요? 남은 게 목밖에 없어요. 노래할 곳이.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럴 때 목으로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목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목으로 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목만 남아서 그래요. 앞으로 노래하실 때는 이제는 윗배를 쭉 내밀고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면요, 일단 노래할 때부터 그 자세를 잡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노래 부르면서 점점 내미는 게 아니라 이미 노래 시작 전에 내민 자세를 잡고 노래가 시작돼야 합니다. 앞에 벌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갖고 힘드실까봐 다음 영상에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제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세 가지 말씀드린 거를 잘 연습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리가 달라진 것 같다. 소리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소리가 좀 거칠어진 것 같고 너무 커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앞에 거를 연습을 잘 해주신 분일수록 이거를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소리의 색깔, 음색을 입혀줘야 합니다. 근데 음색하니까 뭔가 말이 좀 거창하죠? 앞에 배운 내용에다가요, 코 울림을 더해주면 됩니다. 코에서 소리가 울리게 되면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잘 모아지기 때문에 거칠지 않고 풍성하고 공명감 있게 바뀝니다. 소리만 내면은 발음, 입모양, 윗배 하게 되죠. 코를 더하면 다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은 이렇게 잘 열어둔 상태에서 코 쪽에 소리를 살짝 올려놓는 느낌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시면 마치 코가 살짝 막힌 것처럼 콧소리를 내는 듯하게 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 코 속에서 소리가 울리는 감각이 생깁니다. 입은 이렇게 양옆과 위아래로 쫙 열어놓고 코올림을 더하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과 코올림까지 더해져야 부드럽고 편안하고 풍성한 발성이 완성이 됩니다. 밑으로만 부르면은 입 벌리고 발음해주고 지금 이 순간 나! 이거예요. 근데 위에 나! 그리고 성가대분들은 아멘! 얘도 뭔가 발음도 괜찮고 힘도 센 것 같지만 좀 거칠죠. 위로 코의 울림을 더해줘야 돼요. 아멘!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줘야 노래를 조금 더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이렇지 않으면 노래 부를 때마다 노래 분위기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 올림을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내용을 먼저 연습하시고 코 올림까지 더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입모양인데, 입모양은 위아래로 열어주는 연습과 양옆으로 열어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옆으로 열고 위아래로도 여는 입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입모양의 최종 목표예요. 두 번째는요, 발음을 명확하게 해서 압력을 만드는 겁니다. 나 아니고 나. 그리고 세 번째, 윗배를 앞으로 내밀고 굽어지지 않는 거죠. 나 마지막으로 여기에 뭘 더하면 되죠? 코 올림을 더하면 됩니다. 나 아니고 나.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해야 돼요. 오히려 이게 이상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으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걸 했을 때 이거 너무 이상한데? 라고 안 느껴지시면 반만 한 겁니다. 진짜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야 다르게 한 거고 그 방향이 이제 변화로 가는 신호입니다. 다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요, 저처럼 포기하게 됩니다. 안 하고 싶어져요. 매일 조금씩 한 가지씩 장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하면서 지식이 많이 쌓이잖아요. 듣는 게 많아져. 그렇다 보면은 많이 뭔가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 될 것만 같았어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뭐든 그렇듯이 시간만 지난다고 잘 되는 순간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말하면서 많이 들어요. 물론 저도 배웠겠죠. 배웠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때는 저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말씀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소리를 내면서 이 소리를 따라서 내라. 이게 안 되냐? 이런 식의 레슨이었어요. 너는 앞에서 내주는데 이걸 못 따라해? 예. 그게 안 돼요. 그게 못 따라하겠어. 전혀 못 따라하고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앞으로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